자, 센수학 1-1 제7단원 1차 방정식의 활용 C단계 만점 도전하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7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A, B 두 팀의 야구 경기에서 5회까지 A팀은 4점, B팀은 5점을 얻었고 6회부터 9회까지 각 팀이 얻은 점수의 합은 A팀이 B팀의 3배였다고 한다. 9회까지의 경기 결과 A팀이 한 점 차로 이겼을 때 A팀의 최종 점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왜 하필 야구 경기입니까? 선생님 얘기했죠? 선생님이 야구 연습하러 첫날 갔을 때 태어나서 처음 야구 배우러 간 건데 야구공에 눈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이 공이 무서운 트라우마가 생겼다. 선생님은 야구를 보는 건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회까지 A와 B는 4대 5로 B팀이 한 점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6회부터 9회까지 점수를 B팀은 X점을 내고 A팀은 그 3배인 3X만큼 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팀이 한 점 차로 이겼대요. 즉, 그 말은 4 플러스 3X에서 5 플러스 X를 빼면 1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X 마이너스 1은 1이네. 자, 따라서 X는 얼마야? 1이지. 그치? 그러니까 A는 최종 점수가 몇 점? 7점이네. B는 6점이고. 아하. A팀의 최종 점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구할 답은 얼마? 7이다. 선생님의 야구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화이팅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6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이와 유리가 매달 받는 용돈의 B는 4대3이고 한 달 동안의 지출의 B는 7대5이다. 한 달 동안 지출하고 남은 용돈이 두 사람 모두 2,000원이라고 할 때 동원이가 매달 받는 용돈의 액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늘 이런 비율 얘기가 나오면 이런 계산 스킬을 좀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스킬이냐? 자, 비율이란 건 뭔가 약분이 된 거잖아, 공약수가. 그치? 그러니까 원래의 용돈, 비율 말고 진짜 동원이와 유리가 매달 받는 용돈, 여기에다가 최대 공약수만큼 각각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용돈의 비가 4대3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받는 거는 그 K배인 4K 대 3K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줄을 쭉 긋고 자, 여기가 동원이, 여기가 유리, 자, 용돈을 먼저 볼게요. 자, 표를 만들어 보고 동원이가 받는 용돈은 실제 받는 용돈이야. 그거를 4K라고 놓으면 된단 말이야. 유리는 3K. 그러면 4대3이 맞잖아. 그치?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한 달 동안 지출의 비가 7대5래. 그런데 한 달 동안 지출하고 남은 용돈이 두 사람 똑같이 2,000원씩 남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남은 용돈이 2,000원씩이니까 4K에서 2,000원을 빼. 3K에서 2,000원을 빼. 각각 2,000원씩 빼주면 이만큼 썼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쓰고 남은 게 2,000원이니까. 이게 지금 지출이야. 그치?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래, 지금? 7대 5라고 한 거잖아. 아하, 그러면 식 세우기가 쉽네요. 다 했네요, 그죠? 4K 마이너스 2,000 이것 대 3K 마이너스 2,000 이거는 7대 5이다.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7 곱하기 3K 마이너스 2,000 이거는 5 곱하기
4K 마이너스 2000. 자, 이제 뭐만 하면 돼? 전개해서 계산만 하면 끝나지. 자, 37, 21K. 27, 14, 14,000원. 자, 45, 20K. 마이너스 25, 10. 만원이네요. 자, 이 항에서 정리하니까 K가 나오죠. 자, 14,000원 이항해주면 4,000원이네요. 그쵸? 플러스 14,000원에서 만원을 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지? 동원이가 매달 받는 용돈의 액수니까 4K를 알아야 되겠네.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4K는 K가 4,000이니까 4사 16에서 16,000원 되겠네요. 한 달에 16,000원이 용돈입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106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시험전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100명의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 결과 그 중에서 60명만 합격하였다.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으며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20점이 낮고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는 5점이 낮았다고 한다. 그럴 때 최저 합격 점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뭘 물어봤어? 최저 합격 점수.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X라고 놓고 하자, 이제. 일단 물어보는 걸. 여기서 지금 평균 얘기가 나와, 평균. 그치?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평균의 개념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평균.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 자, 평균이란 건 지금 점수니까 전체 학생의 점수를 다 더한 거. 그거를 우리가 총 점수라고 할게요. 점수를 싹 다 더해. 지금 100명이니까 100명의 점수를 싹 다 더해. 그거를 학생 수만큼 나누어주면 100명이면 100명의 점수를 싹 다 더해서 100명으로 나누어주면 그게 평균이잖아. 자, 그런데 이거는 다 아는데 여기서 봐봐. 그러면 총 점수라는 건 결국 평균에다가 이렇게 평균에다가 학생 수만큼 곱하면 되잖아. 그쵸? 양변에 학생 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평균은 잘 알면서 왜 총 점수를 구하는 식은 생각을 못합니까?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런 문제 풀 때 요 내용이 더 많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선생님 밑줄 그어볼게요.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다라는 이런 첫 번째 조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20점이 낮다라는 조건이 또 나왔죠. 그럼 이거 두 번째.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는 5점이 낮다라는 조건까지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이러면 되겠지. 지금 조건이 몇 개 나온 거야? 3개 나온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조건 각각 하나마다 식이 하나씩 나오면 되겠어. 자, 최저 합격 점수는 우리가 X라고 했으니까 이 X에다가 이 X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다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으니까 빼기 1을 하면 되겠지. 자, 따라서 자, 100명의 평균은 X 플러스 2 하면 되겠네. 자, 두 번째 조건도 볼게요.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즉, 이 X가, 최저 점수가 합격자의 평균보다 20점이 낮대요. 그러니까 빼기 20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합격자의 평균은 X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조건 볼게요. 불합격자의 평균은요, 최저 합격 점수가 X인데, 얘는 불합격자의 평균에다가
이거의 2배를 해. 이것보다 2배를 한 것보다는 5점이 낮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불합격자의 평균은 불합격자의 평균은 x 플러스 5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식을 정리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명의 평균, 합격자의 평균, 불합격자의 평균이 나왔으니까 이 평균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학생 수를 곱해주면 총 점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명의 총 점수는 합격자의 총 점수랑 불합격자의 총 점수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지금 x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야 100명의 총 점수가 됩니다. 이 100명의 총 점수는요. 합격자의 평균이 x 플러스 20이니까 합격자가 총 60명이에요. 그죠? 자, 이거 더하기 불합격자의 평균은 2분의 x 플러스 5잖아. 자, 이거 곱하기 불합격자가 지금 총 40명이니까 곱하기 40을 해주면 불합격자의 총 점수 그리고 합격자의 총 점수 2개 더한 게 100명의 총 점수가 돼. 자, 이제 뭐만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되지. 그치? 자, 2는 약분해주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양변을 모두 20으로 나누면 20 나누면 여기는 3 20 나누면 여기는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이제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 5x 플러스 2, 5, 10 3x 플러스 60 자, 더하기 뭐 얘는 전개할 게 없으니까 x 플러스 5 자, 이제 계산해보자. 여기는 4x 이항하면 x 나오네. 그래서 x 바로 구하겠네. 자, 10도 이항해주면 60에서 10을 빼면 50 거기다가 5를 더하면 되니까 55 즉 최저 합격 점수는 몇 점? 55점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이 3번 됩니다. 자, 여기 처음에 설명했던 평균 곱하기 학생 수가 바로 총 점수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겠어. 그리고 각각의 조건이 있을 때 조건 하나하나 선생님 어떻게 했어 지금 번호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매겨가면서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하나씩 해결을 하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문장을 하나씩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수학적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이 길러야 돼요. 수학적 마인드. 수학적 마인드가 잡혀야 수학 실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턱대고 자꾸 문제만 풀려고 하면 안 늘어요. 수학적 마인드를 길러야 됩니다. 수학적 마인드가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문제만 풀려고 보니까 자꾸 틀리게 되는 거야. 어렵기만 하고. 응? 수학적 마인드가 뭐냐. 이렇게 복잡한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을 하나 뜯어서 분해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해결을 해 나가는 이런 게 바로 수학적 마인드야.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수학적 마인드가 부족한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하나 이렇게 따라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학적 마인드가 길러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7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8cm, 세로의 길이가 6cm이고 높이가 hcm인 뚜껑이 없는 직면체 모양의 물통에 물을 가득 부었더니 부피가 138세제곱cm이었다. 이 물통의 옆면과 밑면의 두께가 1cm로 일정하다고 할 때 h의 값은, 즉 높이를 물어봤네요. 지금 물의 부피라는 건 두께는 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두께가 1cm라는 얘기는 가로의 길이가 8인데 두께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1cm씩 빠질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인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1cm씩 빠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높이는 뚜껑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는 아래쪽만 1cm 빠지고 위쪽은 뚜껑이 없으니까 두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물의 부피를 계산하려면 8에서는
2를 빼야 돼. 즉 가로가 6이고 밑면의 높이는 6이 아니라 여기서 2를 빼야 되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이는 h에서 2를 빼는 게 아니라 뚜껑이 없다 그랬으니까 위쪽은 빼고 아래쪽에 1cm만 빠지는 거란 말이야. 이걸 조심해야 돼. 여기서 함정이 뚜껑이야, 뚜껑. 뚜껑이 없다 그런 게 함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쭉 곱한 게 바로 물의 부피가 되겠죠. 물이 가득 찼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그 다음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약분할게요. 2로 약분하죠. 2, 6, 12, 2, 9, 18. 자, 또 3으로 약분되죠. 3, 2, 6, 3, 3, 5, 9. 그러면 더 이상 약분되지 않지. 자, 그러면 다시 4로 나누면 h-1은 4분의 23이 돼. 그러니까 따라서 h는 이항을 해주면 4분의 4를 더하면 되니까 분자에 4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27 하고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자, 조심해야 돼요. 뚜껑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로, 세로에서는 2cm씩 빠지지만 높이 h에서는 뚜껑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1cm만 빠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1071번 해보도록 할게요. A 회사의 복사기를 임대하면 매달 기본요금 3만원에 한 장을 복사할 때마다 6원씩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1000장을 초과한 복사물은 한 장당 20%를 할인해 준대요. 자, 어느 날에 기본요금과 사용료를 합하여 총 42,720원을 냈대요. 42,720원. 그러면 그 달에는 몇 장을 복사했냐라고 물어봤네. 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자, 몇 장. 이거를 우리가 X장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야겠네. 자,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하나하나 또 뜯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요금은 3만원입니다. 한 달에. 자, 그리고요. 한 장마다 6원씩 내요. 언제까지? 1000장까지는. 자, 그럼 여기까지 얼마야? 한 장당 6원씩이니까 1000장이면 6,000원. 거기다 기본 요금 3만원이니까 총 36,000원까지는 1000장까지. 자, 1000장까지 프린트를 한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42,720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1000장은 넘어갔다는 얘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36,000원에다가 이제 더 할 거야. 1000장 넘어간 거. 그러면 우리는 이번 달에 몇 장을 복사했냐고 그랬으니까 그걸 X로 뒀잖아. 그러니까 X에서 일단 1000장을 뺀 것만큼은 할인이 됐겠죠. 얼마? 6원인데 그거에 0.8, 즉 80%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20% 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자, 봐봐. 한 장당 20% 할인이야. 그러면 80%만 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0.8을 곱해주면 된다고. 자, 이렇게 한 개 총 얼마? 42,720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식을 다 세웠지. 그치? 이제는 뭐만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돼. 계산만. 자, 36,000원 이항에서 빼주면 얼마야? 6,720원이죠. 그죠? 6,720원. 자, 이게 x-1000 자, 곱하기 48 거기다가 0.1을 곱해야 되니까 4.8이겠지. 그치? 자, 이제 10을 곱해서 소수점을 없앨게요. 그럼 67,200이 되고요. 10을 곱했으니까 48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x-1000 이러면 돼. 자, 이제 48로 나누자. 그러면 x-1000이 되지. 자, 48로 나누니까 48분의 67,200이 돼. 자, 이제 뭐 해야겠어? 약분해야겠지? 4로 약분하자. 4일은 4, 4, 2, 8. 자, 4일은 4, 4, 6, 2, 24, 4, 8, 32 해서 16,800. 자, 또 4로 또 약분되네. 4, 3, 12, 4, 4, 16, 4, 2, 8. 자, 또 약분되죠? 3, 3일은 3, 3, 4, 12 해서 1,400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x는 양변에 1000을 더하면 2400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총 2400장을 복사해야 42,720원을 내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1072번 해보자. 찬영이가 마트에서 어떤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6개를 사면 660원이 부족하고 4개를 사면 460원이 남는데요. 이럴 때 이 과자를 5개 사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봤네요. 자, 과자의 가격을 모르니까 자, 과자의 가격을 X로 두자. 가격을 X1.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6개를 샀다고 그랬으니까 6X 이렇게 하겠지? 자, 그랬더니 660원이 부족하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660원을 빼주면 뭐가 되는 거야? 찬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겠지.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로 4개를 사면 4X를 샀어. 그러니까 460원이 남았대잖아. 그럼 더하기 460을 해야 찬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겠죠. 가지고 있는 돈은 서로 같을 테니까. 자, 이제 계산합시다. 2X는요. 1120이고 따라서 X는 560 되겠지. 자, 560원이야. 과자 한 개는. 자, 그럼 5개 사면 그랬으니까 4개 샀을 때 460원 남았어. 그럼 한 개 더 사면 100원 모자라지 지금. 그치? 100원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자, 요즘 과자 가격이 560원짜리가 있나? 아무리 할인을 해도.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건 이 정도면 불량식품인데? 불량식품 문제야, 불량식품. 560원짜리 과자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요즘 물가에. 불량식품 내지는 태무산이에요, 태무산. 태무산 과자. 몸에 안 좋은, 맛도 없고 몸에 안 좋은 태무산 과자입니다. 560원. 아유, 불량식품 과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자, 다음 문제 하자. 자, 이번에는 1073번 하겠습니다. 재석이가 석진이에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에 3분의 1을 주고 2개를 더 준 후 종국이에게 남은 딱지에 2분의 1을 주고 5개를 더 주었더니 딱지 10개가 남았다. 재석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재석이, 석진이, 종국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런닝맨 문제군요. 런닝맨. 자, 재석이가 석진이에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에 3분의 1을 주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석진이한테는 지금 딱지에 3분의 1을 주고 2개를 더 준다고 합니다. 자, 식을 세워보면 재석이가 가지고 있는 딱지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재석이가 가지고 있는 딱지의 개수를 X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걸 묻고 있잖아. 질문이. 그지? 봐봐. 재석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재석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의 개수를 X라고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분의 1을 석진이한테 줬어. 그럼 석진이한테, 자, 석진이는 3분의 1을 받았지. 재석이한테서. 그러면 3분의 1X 하고요. 그 다음에 2개를 재석이가 석진이한테 더 줬잖아. 그러니까 3분의 1 플러스 2개만큼 석진이가 있단 말이야. 아하. 그리고 종국이는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석이가 석진이한테 주고 남은 거의 반이야. 그러면 남은 거를 봐야 되니까 자, 남은 거. 자, 남은 거. 석진이한테 주고 남은 거예요. 그럼 X에서 요걸 빼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X 마이너스 2가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거에서 2분의 1, 즉 반을 줬대요. 주고 그리고 종국이한테 5개를 더 줬대. 자, 그랬더니 딱지 10개가 남았다 그랬으니까 자, 주고 남은 걸 봐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 3분의 2 x 마이너스 2에서 얘를 빼야 될 거 아니야. 종국에도 준 것만큼.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자, 다시 전개를 하면 3분의 1x고요. 마이너스 2 되죠. 그죠?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따라서 3분의 1x 플러스 4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3분의 1x 플러스 4만큼 빼면 10장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계산하자. 3분의 2x 빼기 3분의 1x니까 3분의 1x고요. 마이너스 2 빼기 4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지. 자, 이게 10. 자, 이항하면 16. 따라서 x는 3 곱하기 16. 자, 그럼 답은 얼마? 48. 재석이는 처음 몇 장 갖고 있었다? 48장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런닝맨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1074번. 흰색과 빨간색의 페인트가 A 용기에는 1대7의 비율로 섞여 있고 B 용기에는 5대3의 비율로 섞여 있다. A 용기와 B 용기의 페인트를 모두 섞어 흰색과 빨간색이 3대4의 비율로 섞인 페인트 700g을 만들었다면 A 용기에 들어있던 페인트의 양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일단 물어보는 거 우리가 X로 보통 잡는 게 편하잖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X로 잡을게요. 조금 식을 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겸사겸사 이해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A 용기랑 B 용기가 나왔어. 등장했잖아. 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흰색과 빨간색으로 색깔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흰색과 빨간색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전체의 양이 지금 700g이란 말이 보이니까 700g 만이 보이니까 자, 흰색만 한번 볼게요. 흰색만 일단 자, 흰색은 그러면 700g 중에서 섞은 게 3대4만큼 있어. 자, 그러니까 7분의 3만큼 전체가 7이잖아. 3 더하기 4에서 그 중에 3만큼이 흰색이야. 그러니까 약분해서 계산하면 300g이야. 그죠? 그러니까 흰색은 전체가 300g이에요. 당연히 빨간색은 당연히 400g 돼야 되겠죠. 둘이 합쳤을 때 700g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A 용기에 들어있던 페인트 양을 우리가 X로 둔다고 그랬잖아. 그쵸? 자, 그러면 A 용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A 용기는 지금 1대7의 비율로 있어요. 흰색과 빨간색이. 그러니까 전체가 8이니까 8분의 1x 이렇게 쓰면 되겠네. 흰색은. 빨간색은요? 8분의 7x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B도 한번 볼게요. B는 700-xg만큼 있어요, 지금. 자, 그 중에 8분의 5만큼. 5대3의 비율이니까. 흰색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8분의 3만큼 빨간색이 있는 거였단 말이야. 아하. 그러면, 봐봐. 흰색을 봤을 때, 얘 두 개 더하면 300g 돼야 되지.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400g 해야 돼. 자,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이 몇 개만 필요해? 하나만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흰색 하나만 갖고 계산해보자. 굳이 둘 다 해볼 필요는 없어. 1차 방정식이라서 식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8분의 1x 더하기 8분의 5 700-x는 300입니다. 지금 식이 양변에 이제 8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요. x 더하기 5 700-x 24 2400이고요. 전개해서 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x고요. 자, 2항에 3500 빼주면 마이너스 1100 되겠어요. 자, 플러스 되고 따라서 이제 x는 4로 나누면 4로 약분하자. 그럼 4로 나누면 275 하고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275g 되겠습니다. 자, a는 총 얼마? 275g 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났지. 자, 이제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107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섬 A, B 사이를 속력이 5km인 보트를 타고 왕복하였더니 5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강물은 A 섬에서 B 섬을 향해서 시속 3km로 흐른다고 할 때 두 섬 A, B 사이의 거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A섬, B섬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사이 거리가 지금 모르니까 이걸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x 킬로미터 이렇게 하자. 자, 모르는 걸 미지수로 잡고 지금 강물은 A섬에서 B섬으로 흐르고 있어. 자, 시속 3km로. 3km per 시 이러면 되겠지. 강물의 속도지. 자, 그리고 보트의 속력은 지금 5km입니다. 지금. 자, 5km. 그리고 왕복 왔다 갔다 했더니 왕복했더니 5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식을 써볼게요. 자, 5시간입니다. 시간.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자,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A섬에서 B섬으로 가는 시간과 B섬에서 A섬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더해서 오면 되는데,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니까, 자, A섬에서 B섬으로 가는 속력은 보트의 속력에다가 지금 강물이 A에서 B로 흐르니까 그만큼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보트의 속력 5에다가 강물의 속력 3을 더해서 이 속력으로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자, 거리는 모르지? X. 자, 그리고 B에서 A 올 때는 강물의 속력만큼 방해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빼주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한 게 지금 총 몇 시간? 5시간 걸린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여기가 지금 8, 여기는 2예요. 자, 양변에 8을 곱하면 40은 x 더하기 4x 되고, 그러니까 5x가 40이니까 따라서 x는 5로 나누면 8.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 8km 됩니다. 자, B단계에서 배웠던 기본 문제입니다. C단계에 있다고 더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6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문제네요. 지금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출발한대요. 자,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출발합니다. 200m 뒤에서 출발해요. 자, 그리고 거북이의 총 경주 거리는 2km. 그러면 당연히 토끼는 그보다 200m 더 가야 되니까 2.2km만큼 더 가야겠죠. 그리고 거북이의 속력이 지금 15, 분속 15고, 토끼는 거북이 속력의 2배 속력입니다, 지금. 근데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요. 중간에 잠을 잔다. 자, 그리고 결승점에 다 왔더니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 먼저 들어와 있었다 그랬네. 5분 먼저 들어와 있었다. 하하. 자, 그러면 토끼는 몇 분 동안 잠을 잤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필요한 내용은 다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 먼저 들어왔다잖아. 자, 그러면 그 5분은 토끼가 결승점에 들어온 시간에서 거북이가 결승점에 들어온 시간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거북이가 일찍 들어왔으니까 토끼가 더 늦게 들어왔잖아. 토끼가 걸린 시간이 더 크겠지. 그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양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 토끼가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일단 토끼는 2.2km를 가야 돼.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토끼의 속력은 거북이의 속력의 2배야. 그러니까 분속 30이지. 그치? 자, 30. 분속 30m. 단위가 지금 미터예요. 자, 그러니까 토끼가 결승점까지 간 거리는 2.2km. 다르게 얘기하면 2200m죠. 그쵸? 토끼는 그런데 중간에 잠까지 잤어. 몇 분 동안. 몰라. 그러니까 X. 응? 몇 분 동안. X. X분만큼 잠을 잡니다. 그럼 토끼가 결승점까지 올 때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겠지. 자, 거북이가 결승점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이 분속 15m. 그러니까 15분에 자, 거리는 얼마? 2km니까 2000m. 자, 단위는 통일시켜줘야 돼. 자, 요렇게 해주면 5분이란 차이가 생기겠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자, 양변에 일단 30을 곱해서 분모를 좀 없앨게요. 자, 그럼 3, 5, 15, 150은 2200에 30x. 자, 30을 곱하니까 약분돼서 2만 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4000. 자, 그러면 30x는 2200 빼기 4000 하니까 1800이지. 마이너스 1800. 이항에서 더해주면 1800을 더하면 돼. 1950. 자, 따라서
x는 자, 30으로 나누면 되니까 일단 0은 이렇게 약분돼 사라질 거고 3 약분하면 3, 6, 18, 3, 5, 15에서 65가 되네. 65분간 잠을 잤습니다. 1시간 넘게 잤네. 푹 잤네 아주 그냥. 자, 이제 다음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7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문제라고 합니다. 은정이와 영철이가 2.3km 떨어진 지점에서 은정이는 분속 55m, 영철이는 분속 60m로 동시에 출발하여 마주보며 걸었다. 이때 은정이와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 강아지가 분속 200m로 영철이 쪽으로 뛰어갔다 영철이를 만나면 다시 은정이 쪽으로 뛰어가기를 반복하였다. 왔다 갔다 하네.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자, 강아지가 뛴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질문을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강아지가 뛴 거리를 물어봤죠. 그쵸? 자, 뭘 물어본다고? 거리를 물어봐. 자,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거리는?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나온 거는 강아지의 속력은 나와 있잖아. 자, 속력 얼마래 지금? 200m per 분. 1분에 200m 속력으로 달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뭘 모르는 거야, 지금? 강아지가 달린 시간을 모르는 거야. 응?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왔다 갔다 한 거, 그 거리 합이 나올 거 아니야. 중간에 멈추고 이런 거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시간 알았는데, 시간. 자, 질문을 보고 우리가 구할 게 뭔지를 알면 명확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구해야 돼. 자, 이 시간을 어떻게 구하면 돼? 은정이와 영철이가 마주보고 오니까 둘이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x분 후에 만난다고 합시다. x분 후에. 자, x분 후에 만나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자, 은정이가 여기 있어. 그리고 영철이가 여기 있어. 자, 요 사이를 지금 둘이서 마주보고 걸어와. 은정이는 이쪽 방향, 영철이는 이쪽 방향. 요렇게 이쯤에서 만난다고 쳐. 은정이가 움직인 거리랑 영철이가 움직인 거리를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더해. 더하면 그게 바로 얼마? 2.3km 되는 거 아니야.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그쵸? 자,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속력 우리가 아니까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은정이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이 지금 분속 55m야. 자, 그러니까 55 곱하기 x겠지. 마찬가지로 영철이는 분속 60이니까 60 곱하기 x겠지. 자, 두 개 더하면 총 거리는 2.3km예요. 단위는 지금 다르죠. 미터랑 킬로미터 다르니까 2.3km를 2300m라고 단위를 바꿔줘야 되겠지. 자, 이제 계산을 하면 115x가 2300이니까 따라서 x는 자, 쭉 나눠보면 20이 됩니다. 자, 이제 다 했죠. 우리가 구할 거는 강아지가 움직인 거리니까 자, 강아지의 속력은 200m per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200 곱하기 20 되겠지. 여기가 단위가 분이니까 200 곱하기 20분. 자, 그래서 답은 얼마? 4000 해서 4000m. 자, 근데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래. 그러니까 단위 바꿔줘야지. 자, 얘는 미터야. 단위가 4km 하고 써줘야 맞는 답이 되겠죠. 자, 문제가 처음 보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일단 뭐부터 확인하냐? 물어보는 질문부터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심화 문제를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해볼게요. 자, 1078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로는 1시간 걸리고 B로는 2시간 걸리고요. C로는 4시간이 걸린다고 한대요. 자, A, B 호수로 물을 넣은과 동시에 C 호수로 물을 빼낼 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겠는가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물어보는 게 지금 몇 분 걸리겠느냐 가득 채우는데. 그러니까 얘를 X분 미지수를 두고 물통에 가득 채운다 그랬지? 자, 일률에 관한 문제죠. 일의 능률에 관한 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 전체 일의 양을 1로 둔다 그랬으니까 물통에 가득 채우는 거를 우리가 1로 두면 돼. 1로. 자, 그러면 이제 A, B, C가 각각 호수가 어떻게 일을 해요? 지금 A는 1시간에 1만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률은 1시간 동안 1만큼 일을 해요. 자, B는요. 2시간에 1만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능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2시간 동안 했을 때 1만큼 일을 하게 되니까 C는 4분의 1이겠지? 4시간 동안 만에 1만큼의 일을 하게 되니까 자, 이제 물을 가득 채우는 거니까 우리는 가득 채우면 1이야. 자, 이제 식을 세워볼게. 1은 일단 물을 붓는 걸 생각해보자. 물을 붓는 거는 A랑 B랑 부어. A랑 B랑. 자, 그러니까 A는 1만큼, B는 2분의 1의 능률로 물을 부어요. 자, 몇 분 동안? X분 동안. 자, 그리고요. C는 빼죠. 뺍니다. 자, C는 4분의 1의 능률로 일을 해요. 자, 얼마 동안? X분 동안. 그죠? 자, 물론 여기서 지금 X는 단위가 분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 단위가 시간이잖아, 시간. 1시간 동안 일을 한 거기 때문에 X는 아직은 단위가 분이 아니라 단위가 시간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자, 단위가 시간이에요, 시간. X는 아직은 고쳐줘야 돼.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이제 식 세웠으니까. 자, 1은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x. 자, 빼기 4분의 1x. 자, 양변에 4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4는 6x 빼기 x네. 자, 그러면 6x 빼기 x는 5x니까 따라서 x는 얼마야? 5로 나누면 되니까. 5분의 4. 자, 단위는 아직은 시간이다. 그러면 5분의 4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분으로 고쳐야 되니까 60을 곱해주면 되지.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래야 단위가 분이 된다. 자, 이제 계산하자. 그러면 5. 자, 5일은 5, 2, 5, 10. 자, 그래서 48분 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 되겠어요. 자, 일의 능률에 관한 문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1079번 하죠. 한 변의 길이가 3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붙여나갈 때 7번째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364이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설마 이거 7번을 다 그리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봐. 응? 설마 이거 7번째까지 그려서 계산? 뭐 계산도 아니고 세는 사람 있으면 이거는 정말 너무 부지런합니다. 수학은 부지런해서는 잘 못해. 자, 뭐 하는 거예요? 출제자는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규칙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규칙. 규칙을 발견해봐라. 자, 지금 봐봐. 그림도 지금 뭔가 규칙적으로 붙여지잖아. 자,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즉, 식으로 규칙을 나타내면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이런 걸 계속 한단 말이야. 규칙 찾기. 과학이란 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해서 거기서 뭔가 규칙을 찾아서 그거를 수로 체계화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제 거기에 이제 수학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규칙 찾기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능 때까지 계속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수열이란 걸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 규칙을 찾는 걸 배우는 거다. 규칙 찾는 거를.
자, 아직은 여러분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 규칙 찾는 것도 어려운 게 안 나와. 700번째, 7000번째 찾으라는 거 아니잖아. 7번째만 찾으라는 거예요. 7번째만. 자,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수로 나타냅니다. 한 변의 길이가 3x 플러스 1이래요. 그리고 첫 번째는 변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4개. 그쵸? 그러니까 자, 첫 번째 1단계에서는 4 곱하기 3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 둘, 바깥에만 세는 거잖아. 둘레니까. 그죠? 셋, 넷. 자,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건 보세요. 빨간색으로 칠한 것만. 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선생님이 이제 보라색으로 추가로 체크합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더 추가가 됐지. 그치? 그럼 총 8개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식을 써보면 두 번째에서는 8 곱하기 3x 플러스 1이야. 자, 세 번째도 보자. 세 번째도. 자, 하나, 둘, 셋, 4개는 있고, 자, 보라색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치? 자, 거기에 이제 추가로, 자, 녹색으로 쓸게. 하나, 둘, 셋, 4개가 더해지지, 지금. 그치? 그럼 총 12개지. 자, 이래도 규칙을 모르겠어? 규칙 알겠죠, 이제. 4, 8, 12. 그럼 네 번째는 직접 그려봐야 됩니까? 아니죠. 직접 그릴 필요가 없죠. 네 번째는 어떻게 나와야 돼? 네 번째는. 첫 번째에서 얘는 4 곱하기 3x 플러스 1이 한 번이었어. 응? 그치? 여기는 8이니까 4 곱하기 3x 플러스 1이 두 번이잖아. 자, 그리고 여기는 4 곱하기 3x 플러스 1이 세 번인 거잖아, 지금. 그치? 4, 1은 4, 4, 2, 8, 4, 3, 10 이러니까. 자, 그러니까 네 번째는 당연히 그림을 안 그려도 알 수 있다. 자, 4 곱하기 3x 플러스 1이 자, 1, 2, 3, 그 다음 뭐? 4. 그러니까 여기는 16, 3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일곱 번째가 되면 4 곱하기 3x 플러스 1이 곱하기 7 해주면 되는 거니까 4, 7이 28 해서 28에 3x 플러스 1이 일곱 번째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길이가 얼마랬어요? 364라고 했으니까 자, 28에 3x 플러스 1은 364. 자, 이제 식 다 세웠죠? 계산합시다, 이제. 28을 양변 나누죠. 자, 나누면 13 되네요. 13. 자, 그럼 3x 플러스 1이 13이니까 자, 1은 2항에서 1을 빼주면 3x는 12가 돼.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할 x는 4 하고 되겠지. 자, 규칙 찾기 계속 나옵니다. 그죠? 앞으로도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규칙을 식으로 또는 수로 써가면서 그림에서 규칙이 있으면 그게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더 그릴 게 아니라 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 내려가면서 규칙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108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80cm, 세로의 길이가 50cm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점 P가 꼭지점 C에서 출발해서 매초 2cm의 속력으로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직사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이다가 AB 위에서 멈췄다. 그럴 때 사각형 APCD의 넓이가 2480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걸 뭐 T초 문제라고 한다. T초 문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학년이 1학년 거다 보니까 T초로 해가지고 하지는 않을게요. 일단 1번, 2번으로 단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단계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2번을 바로 푸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질문 자체가 2번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1학년 문제다 보니까 1학년답게 생각할 수 있게
1번, 2번 순서를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AP의 길이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이제 X로 둔다. 그래서 AP의 길이를 X로 두자. 자, 그랬을 때 넓이 조건이 있으니까 넓이를 이용해서 이 X를 구할 수 있겠지. 사다리꼴 넓이니까 밑변 더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DC의 길이는 뭐 당연히 50cm겠죠.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는 2480이에요, 지금. 2480은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하니까 50 더하기 X. 자, 곱하기 높이랍니다. 높이 80. 자, 거기다가 나누기 2, 즉 2분의 1을 곱해주면 사다리꼴이 넓이다. 자, 이게 이제 1번이야.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약분 먼저 하고 40. 자, 그리고 양변에 40 나누니까 공 지워지고 4 약분하니까 4, 6, 24. 4, 2, 8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50 더하기 x가 62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x는 50을 빼주면 되니까 12 하고 되겠네. 길이가 12네. 여기 길이가 지금 12군요. 12cm 이렇게 나오네. 됐지? 자, 그럼 1번 끝났다. 자, 2번. 자, P가 움직인 시간을 물어봅니다.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자, P는 C에서 출발합니다. C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속력은 몇 초 2cm야. 자, 그러니까 속력은 2야. 단위는 cm 맞지, 지금. 자, 2분의 움직인 총 거리는 얼마야, 지금? 자, 50 가고 80 가고 12 가고 했으니까 총 거리는 50 더하기 80 더하기 12가 돼야 되지. 그치? 이게 시간이잖아.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2분의 자, 140이고요. 약분해주면 2, 7, 24, 2 해서 71 하고 나오네. 단위는 초. 몇 초 그랬으니까. 자, 다 됐죠? T초 문제입니다. 1번, 2번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했지만 실은 뭐 T초라고 놓고 움직인 총 시간을 T초라고 놓고 하는 T초 문제이긴 한데 1학년들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1번, 2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네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유형이니까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1081번입니다. 아래는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시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벌떼 5분의 1은 카담비꽃으로, 3분의 1은 시리도라꽃으로, 그들의 차를 3배 한 수의 벌들은 협죽도꽃으로 날아갔다네. 나머지 한 마리 벌은 캐디카 향기에 도취되고 2명의 아름다운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네. 참 재미없는 시죠. 이런 수학 계산을 해야 되는 이따위 시를 왜 짓고 있는 겁니까? 귀찮게 시리. 이런 시를 지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옛날 사람들이 참 할 일이 없었나 봐요.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이 시에 등장하는 벌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벌의 수를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벌의 수를 모르니까 얘를 구할 거다. x. 자, 벌떼 5분의 1은 그랬으니까 5분의 1x. 얘는 카다미꽃으로. 그리고 3분의 1은 그랬으니까 3분의 1 x. 얘는 시리도라꽃으로. 그들의 차를 이랬으니까 자, 차는 뭐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돼. 그러면 그들의 차니까 5분의 1x랑 3분의 1x 중에서 어디가 큰 거야? 3분의 1x가 큰 거야. 응? 아무렇게나 빼지 말고 큰 값, 작은 값을 확인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x에서 5분의 1x를 빼야 차가 돼요. 이게 싫으면 절대값을 씌우던가. 근데 여러분들 절대값 계산 못하잖아. 잘. 응? 맨날 틀리잖아. 그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고 신경 써야겠어. 자, 차에 어떻게 한대 지금 3배를 한대. 그러니까 곱하기 3 이렇게. 그랬더니 나머지 한 마리가 남았어.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한 마리 더 있어 지금. 자, 이래야 전체 벌의 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제 식은 다 세웠다. 이제 계산만 하자. 자, 양변에 이제 10
15를 곱할게요. 그래 분모가 없을 테니까 15를 곱하면 3x 플러스 5x 자 더하기 3에 자 15를 여기 괄호 안으로 곱할 거야. 그러면 5x 빼기 3x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15를 곱해야 돼. 지금 계속. 자 이런 것도 못하면 안 돼요. 식정리 이제 계속 쭉 하자. 5x 빼기 3x 하니까 어우 이거는 동량이네. 바로 계산하네. 자 그러니까 얘는 2x 자 그러면 더 정리하자. 3x 더하기 5x니까 8x고요. 3 곱하기 2x니까 6x 더하기 15는 15x 자 6 더하기 8 하니까 14x 더하기 15는 15x야. 아하 그러니까 따라서 14x 이항해주면 x 얘가 15 그럼 벌은 몇 마리? 15마리입니다. 자 1번 끝났고요. 2번 할게요. 벌의 수가 일정할 때 그랬습니다. 일정할 때 벌의 수가 일정할 때 위에 밑줄 친 부분을 2배로 고치래요. 자 어디를? 밑줄 친 부분 여기에요. 3배인데 얘를 2배로 바꾸면 가는 몇 마리가 되겠니? 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벌의 수가 일정하니까 15마리로 지금 일정해요. 자, 일정한데 식은 똑같죠. 15 곱하기 자, 5분의 1만큼은 카다 밑고추로 가고요. 자, 15 곱하기 3분의 1만큼은 시리도락고추로 가요. 자, 그런데 그들의 차니까 차는 어떻다? 큰 값에서 3분의 15에서 5분의 15를 뺀 게 차이지. 자, 이거를 3배 한 게 아니라 몇 배? 이제 2배로 고쳐줘야 돼. 선생님이 색깔을 바꿔야겠다. 2 이렇게. 여기를 이제 바꾼 거야. 그러면 15마리에서 날아간 애들이잖아. 그럼 남는 애들 나올 거 아니야. 자, 계산해보면 자, 15 곱하기 5분의니까 여기는 3이고 그 다음은 5고 자, 더하기 5에서 3을 빼니까 여기는 2 곱하기 2니까 여기는 4 아하, 그러니까 총 얼마야? 12 12마리네. 그러면 전체가 지금 15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는 애들은 몇 마리? 3마리 되겠다. 남는 애들은. 됐니?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1082번 하겠습니다. A 열차의 길이는 360m, B 열차의 길이는 200m이고 두 열차가 어떤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A 열차는 30초, B 열차는 25초가 걸렸다 그랬습니다. A, B 두 열차의 속력이 같을 때 그랬네요. 아하, 속력이 같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 등식이다 이게. 등식. 식을 알려준 거네. 자 그리고 그럴 때 뭘 구하래? 열차의 속력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식을 세워보죠. 문제에서 A의 속력과 B의 속력이 서로 같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A의 시간은 지금 통과하는데 30초 걸렸습니다. 거리는요 완전히 통과해야 되는 거지. 열차는 완전히 응? 꼬리까지 완전히 통과해야 되니까 철교의 길이를 지금 알아 몰라. 지금 모른다. 철교의 길이를. 아하 그러니까 철교의 길이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이랬는데 철교의 길이를 모른다. 그러니까 철교의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x라고 두자. x라고. 자 그럼 철교의 길이에다가 열차의 길이인 360만큼 더해줘야 완전히 통과하는 거지. 자 그리고 그게 같대요. 뭐랑? B의 속력과. 그러니까 B의 시간은 지금 25초야. 그리고 얘가 완전히 통과해야 되니까 x 더하기 200 해야 되는 거지. 아우 식이 너무 간단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자 양변에 일단 5를 곱해서 좀 약분을 하죠. 자 5, 25, 5, 6, 30에서 양변에 5를 곱했어요. 자 그러면 분모가 5랑 6이니까 양변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좌변도 분수, 우변도 분수니까 크로스로 곱하는 거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자, 5 곱하기 x 플러스 360은 6 곱하기 x 플러스 200
전개를 해보면 5x 플러스 360 곱하기 5니까 1800. 자, 또 전개하면 6x. 전개하면 2, 6, 12, 1200. 자, 5x를 이항해야 x가 나오겠지. x는 1200 이렇게 이항해주면 600. 아하, 그러니까 철교의 길이가 600이다. 600. 600m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하면 돼? 열차의 속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x를 원래식에다가 대입하면 나오겠지. 속력이 같다 그랬으니까. 자, 아무 데나 넣어. 이제 숫자가 좀 작은 데 넣자. 25분에 자, 600 넣으면 600 더하기 200이니까 800.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약분을 하죠, 이제. 5, 5, 25. 5, 1은 5, 5, 6, 30. 또 약분 한 번 더 하면 3, 5, 15, 2, 5, 10 해서 32가 되네요. 정답은 32. 자, 단위는 미터예요. 퍼 초.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1083번 해보겠습니다. 12%의 소금물 300g에서 소금물을 조금 퍼내고 퍼낸 소금물만큼의 물을 부었대요. 그 다음에 6%의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물 450g을 만들었다 합니다. 다음에 답하시오. 1번 퍼낸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퍼낸 소금물의 양을 x로 두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소금물 문제 나오면 물론 한 번에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표를 좀 만들어 보랬습니다. 필요한 건 뭐냐면 소금이랑 소금물, 농도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 거지. 그치? 자, 처음에 나온 조건이 농도가 12%야.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0.12가 되겠지. 그치? 퍼센트가 100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자, 농도 12%의 소금물 300g입니다. 300g. 자, 그러면 지금 소금은 안 나왔잖아. 하지만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하면 소금이니까. 그럼 0.12 곱하기 300을 하면 되니까 36g이야. 지금 소금은. 자, 여기서 소금물을 조금 퍼내요. X만큼. 자, 그러니까 300에서 X만큼 퍼내. 자, 퍼내도 농도는 그대로지. 0.12 그대로다. 그러면 이때의 소금의 양은 0.12 곱하기 300 마이너스 x지. 그치? 자, 소금물을 퍼낼 때 물만 퍼가는 게 아니야. 거기에 녹아져 있던 소금의 양도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물을 x만큼 다시 넣으니까 소금물은 다시 300g이 돼. 그리고 물을 부었기 때문에 소금은 그대로란 말이야. 자, 0.12에서 곱하기 300 마이너스 x만큼 소금은 그대로야. 이번에는 뭐가 바뀐 거야? 농도가 바뀐 거잖아. 물을 부었으니까. 찌개가 짤 때 물을 더 부어서 싱겁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더 부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씩 차례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농도는 어떻게 구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g 되니까 3분의 0.12 곱하기 300 마이너스 x야. 그럼 3 약분되니까 0.04 곱하기 300 마이너스 x 퍼센트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 식이 아직 괴상해지죠, 점점.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런데 여기서 퍼낸 소금물만큼 물을 부은 후 6%의 소금물을 섞습니다. 지금 6%짜리가 지금 새로 등장해요. 자, 이건 또 다른 말로 뭐 0.06 이렇게 되겠지.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다. 자, 얼마만큼 넣으니? 섞었더니 8%의 소금물 450g 됐다 그랬으니까 150g만큼 6%의 소금물을 더 부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소금의 양을 알 수 있지. 150 곱하기 0.06을 해. 자, 그러면 9 되겠어. 9g.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쇽 하고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0.12 곱하기 300 마이너스 x에서
9g만큼 더해진다. 자, 그랬더니 총 그람 수는 450g의 소금물이 되고 이게 농도가 지금 어떻게 돼? 8%가 돼. 자, 그럼 얘 갖고 소금의 양을 알 수 있죠? 8%는 0.08이야. 농도 곱하기 소금물 0.08 곱하기 450을 해주면 그게 바로 소금의 양이 되니까 자, 그럼 값은 36이야. 즉 얘가 소금이 36g이 돼야 돼. 자, 이제 식 다 세웠지. 자, 그럼 1번 0.12 곱하기 300 마이너스 x 자 플러스 9를 하면 이게 36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하죠. 0.12 곱하기 300 마이너스 x 자 9 이항하니까 27 되고요. 자, 양변에 100을 곱해서 얘를 12로 만들면 얘는 2700이 돼. 자, 또 3으로 약분할 수 있죠? 3, 4, 12, 3, 9, 27 해서 900. 또 4로 되네. 4, 28, 4, 28, 4, 5, 20 해서 225. 아하,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다. x는 300에서 225를 빼면 되니까 75g 되겠습니다. 아, 소금물 75g만큼 퍼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이번 이제 간단하죠?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면 되니까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자, 퍼낼 때 농도는 얼마야? 12% 0.12야. 그러니까 0.12 곱하기 얼마만큼? 75g만큼. 자, 이거 계산하면 돼. 자, 그럼 얼마야? 9 하고 나오죠. 9 하고. 자, 그래서 소금의 양은 9g.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어. 자, 식이 좀 복잡해, 그지? 처음에 생각하기가. 여러분들 선생님 표로 만들어서 그나마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거지 그냥 여러분들 그림 그려갖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금물 문제 어려워하잖아요. 자,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표로 하나씩 하다 보면은 놓치거나 식을 잘못 세우거나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108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냥개비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도형을 만든다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나오고요. 1번 n단계의 도형의 성냥개비의 개수를 n을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죠. 자,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뭐? 규칙을 찾자. 어떻게? 그림을 봐도 규칙이 있지? 이제 이걸 뭐로? 식으로, 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식으로.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단계에서 성냥개비의 개수를 세어보죠. 이렇게 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이야. 아하, 그러니까 첫 번째는 16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봐. 그 다음에는 원래 있던 거 지금 얘는 내버려 둬야지. 그치? 얘는 이미 있던 거야. 요만큼 있던 거야. 더해진 것만 보는 거야. 규칙이 있으니까 어떻게 더해지는지만 보면 돼. 자, 그러니까 더해진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밖에 안 더해져. 그렇지? 아하, 그러니까 두 번째에는 여기서 6이 더해지는 거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 세 번째도 봐, 그러면. 원래 2단계에 있던 거는 요만큼 2단계에 있던 거잖아, 이미. 그쵸? 그러니까 추가된 것만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이렇게밖에 안 더해진단 말이야. 계속 6만 더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니? 자, 그러니까 이게 수로 생각해보면 1단계는 16개. 그죠? 1단계에서는 16개. 2단계에서는 22개가 되겠지. 3단계에서는 28개 될 거고. 자, 4단계에서는 더하기 6을 하면 되니까 34가 되겠지. 그치? 자, 어떻게 더해져? 어떻게?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자, n번째. 자, n번째가 되면은 자, 봐봐. 첫 번째가 16이야. 거기서 두 번째 될 때는 6이 더해져. 맞니? 그리고 세 번째 될 때는 6이 몇 번 더해져? 두 번 더해져. 네 번째는 6이 세 번 더해져. 그치? 하나씩 작지? 네 번째는 세 번. 세 번째에는 두 번 더해지고요. 두 번째는 한 번만 더해지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알겠어요? n번째는 16에다가 6이 몇 번 더해져야 돼? 하나 작은 n-한 번 더해져야 되겠지. 이게 식이야. 이게 식. 자, 전개만 하면 돼. 전개하면 6n 플러스 10 하고 되겠습니다. 6n 플러스 10. 자, 6n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근데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1차 함수 2-1에 1차 함수를 할 때도 이런 규칙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걸 알려줬어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등차 수열이라 부른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똑같은 문제를 다시 설명하면 지금 6씩 더해지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6n 이러면 된다고 그냥 6n. 그리고 n이 1일 때 얼마야 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단계니까 16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6이니까 더하기 10만 해주면 그냥 끝난다. 6씩 더해지니까 규칙이 있다. 1차 함수라서. 응? 자,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거 선생님이 1차 함수 하면서 설명했던 겁니다.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 차이가 같은 수가 있으면 그 차이만큼 곱하기 n 해주면 된다. 그리고 n에다가 1을 넣어서 첫 번째 수가 얼마인지만 보면 돼. 뭐 첫 번째 수 모르면 두 번째 수를 한다. 그럼 n에다 1을 넣었을 때 두 번째 수를 보고 얼마를 더할지 뺄지를 결정하면 된다는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끝났고, 자, 1번 끝났습니다. 2번 220개의 성냥개비를 이용하며 몇 단계의 도형을 만들 수 있는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2번은 이거야. 지금 일반적으로 n번째 단계일 때의 성냥개비 숫자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220은 몇 번째냐, 몇 n일 때냐 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1번 단계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2번 단계를 그냥 물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2번 단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지금 1번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자,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6n은 210이고요. n은 6으로 나누면 3, 6, 18, 5, 6, 30에서 n은 35 하고 나오는 35단계째의 성냥개비가 22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설마 이걸 220개 될 때까지 성냥개비를 놓고 몇 번째 세보진 않을 거 아니야. 35번을 해봐야 된다니까. 직접 그리게 되면.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수학이 아니라 노가다예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의 활용 시단계 문제들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연습해서 선생님이 테스트 볼 때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 설명만 듣고 잘 연습해라. 그리고 선생님 내주는 문제를 그때 가서 풀어라.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해야 돼? 설명을 잘 듣고 확실하게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문제집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연습을 해서 선생님이 보는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혔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잘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